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 채널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뒷방마님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이태준 작가는 1904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죠. 1925년 단편소설 오목녀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29년에는 개벽사 기자로 일했고요. 이화여전 강사, 조선중앙일보 학예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1933년 이효석, 김기림, 정지용, 유치진 등과 함께 구인회를 결성했습니다. 1939년에는 순수문예지 문장을 주제해서 작품을 발표했고요. 역량 있는 신인들을 발굴해서 문단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1946년 해방 전후 등 일제강점기 민족의 과거와 현실적 고통을 비교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품을 썼는데요. 그의 간결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묘사적 문장은 독자의 호응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가 묘사하는 인물들은 가난하고 무력하지만 우리의 전통적 삶의 의식을 잘 드러내며 인간미가 풍기는 것이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46년 여름 월북했지만 1956년 숙청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태준 작가는 단편 소설의 서정성을 높여서 예술적 완성도와 깊이를 세워나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편소설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편소설 뒷방마님 소개해 드릴게요. 주인공은 윤입니다. 윤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저만치에서 웬 만화님의 뒷모습을 보는데요. 그 걸음걸이가 눈에 익습니다. 그 노파는 바로 뒷방마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윤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윤희네 집 가족이었습니다. 윤희 어머니가 시집을 올 때 친정에서 데리고 온 친모인데요. 가족도 친척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의 어머니를 주인이 아니라 딸 자식처럼 아꼈던 여인이었죠. 근데 윤의 집이 갑자기 몰락하게 되어서 뒷방마님은 결국 양로원으로 가게 되었던 것인데 지금 윤희가 길거리에서 그 뒷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윤희는 반가운 나머지 그 뒷방마님을 좇게 되는데요. 과연 윤희는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뒤의 이야기는 낭독을 들으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모파상이라고 불리는 단편소설의 대가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이 몇 편 더 저희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단편소설이니까 분량은 짧지만 울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태준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들어보시면 색다른 감동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꽃나무는 심어놓고, 행복, 코스모스 이야기 현재 올라가 있고요. 재생 목록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검색하시면 되는데 검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뒷방마님 낭독해 드릴게요. 윤은 담배가게를 둘이나 지나쳤다. 그런데 저만치 또 하나 나타난다. 우편국 안에 우표 파는 구멍처럼 유리를 뚫고 얼굴 하얀 소녀가 시퍼렇게 쌓인 혜택감 옆에서 이쪽을 내다보기까지 한다. 저렇게 모퉁이마다 점령하고 앉았는 걸 보면 담배란 인생에게 밥보다도 옷보다도 더 소중한 건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윤은 저고리와 바지의 주머니 바닥마다 다시 한번 손끝으로 쓸어본다. 각전, 즉 잔도는 5전짜리 한 입 걸리지 않는다.
그의 손은 팽팽한 조끼 윗주머니에 찌른 4겹으로 겹쳐진 5원짜리 지폐로 왔다. 아까 집을 때 딸깍거리는 소리가 다시 손톱 끝에 느껴진다. 이걸 부셔. 그새 담배 가게는 닥쳤다. 얼굴하얀 소녀는 윤의 얼굴은 보지도 않고 닦은 지 오랜 볼이 터진 구두에만 살짝 눈을 던지더니 흥 하기나 하는 것처럼 턱을 고이며 얼굴을 딴 데로 돌린다. 고년. 윤은 입안은 좀 텁텁했지만 담배 가게를 또 그냥 지나치기를 잘했다 하였다. 하루 배급살이 1원 20전, 장작이 한 단에 50전, 고기나 2, 30전어치, 채소라야 1, 20전, 5원짜리를 부실는 데짜 오늘은 아내의 내미는 손에 떳떳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거 밤낮 1원, 2원 안달이 나서 어디 살겠소? 하고 10원짜리, 하다못해 5원짜리라도 한몫 들고 나가서 남처럼 고기라도 시목으로 한 근씩 척척 사보고 싶어하는 아내의 작지만 절실하기는 한 욕망을 단 하루라도 이뤄주고 싶었던 것도 윤 자신에게 있어서도 작지만 절실하기는 하던 욕망이라. 담배야 잠시 참는다고 살이 내리랴. 아내더러 거 들어올 때 담배나 도갑 사가지고 오 하면 오늘 담배는 아내도 군소리가 없으렸다. 하고 윤은 담배 가게가 다시 나서건 말건 부지런히 집을 향해 걷는데 큰 길을 건너 다시 골목길로 들어서서다. 저만치 웬 마나님 한 분이 앞섰는데 그 뒷모양과 그 걸음걸이가 대뜸 눈에 익다. 머리엔 공단 조바위, 왼편 손엔 회색 책보, 손목엔 까만 염주, 바른 손엔 흰 양산을 낫수건으로 중동을 질끈 동여 짚었다. 뒷방마님? 윤은 볼수록 그 아장거림이나 약간 채머리끼가 있어 보이는 것까지 뒷방마님이 틀리지 않았다. 그 왼편손에 든 책보 속에는 그분이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벌써 여러 해째 외우는, 윤도 여러 번 보았고 한 번은 뚜껑을 다시 대드린 적도 있는 그 밀다심경이 들어있을 것도 틀리지 않았다. 윤은 이런 생각들이 혈관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전신이 화끈함을 느끼며 우뚝 길에 서버렸다. 뒷방마님은 골목을 바른 쪽으로 접어들었다. 윤은 얼른 다시 걸었다. 골목은 다시 트였다. 뒷방마님은 그저 양산을 짚는다기보다 끌면서 타박타박 걷고 있었다. 뒷방마님은 윤이 낳기 전부터 이미 윤의 집 식구였다. 윤의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데리고 온 친모인데 자식도 친척도 없는 여인이었다. 윤의 어머니를 주인이라기보다 자기 딸처럼 아껴서 윤의 어머니가 부엌에 내려서게 되면 바느질감을 붙들었다고 해서 그냥 앉아있지 않았다. 다른 하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윤 어머니의 시집살이면 무엇이든 대신 맡아서 자기 손발로 해내고 싶어 했다. 그런 다심한 정구와 의리에는 윤의 아버지도 일찍부터 감동돼서 내외간 말다툼 한마디 그 뒷방마님 듣는 데서는 크게 하기를 미안하게 여겼다. 윤에게도 그의 할머니나 외할머니보다 오히려 살뜰히 굴었다. 커서 중학에 다닐 때까지도 할머니에겐 떼쓰지 못할 것을 이 뒷방마님한테는 곧잘 떼를 썼다. 뒷방이 그의 방이었던 뒷방마님은 바늘귀가 안 보일 때까지 여러 식구들의 옷을 지어댔다. 그러나 요즘 친모들처럼 월급이란 것이 없었다. 그는 단지 이 집에서 식구의 한 사람으로 쳐주는 데 만족하였고 이 집 식구의 한 사람으로
이 집에서 죽을 것을 바랄 뿐이었다. 그랬는데 윤의 집이 갑자기 몰락돼서 집 한 칸 남지 않게 된 것이었다. 새 집 살림으로 나서게 돼서 윤의 할머니까지 그의 딸네 집으로 처소를 옮기게 되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뒷방마님에게만 뒷방이 안재할 리 없었다. 그때는 이미 눈이 어두워서 침모로 오랄 데도 없어서 마침내 양로원으로 가서 염주를 해고 앉았게 된 것도 이미 3년 전의 사정이었다. 윤의 집 식구들은 뒷방마님을 잊은 적이 있어도 뒷방마님만은 윤의 집을 잊은 적이 없는 듯 매달은 아니라도 매철은 따라서 꼭꼭 와주었다. 손목에 벌써 길든 지 오랜 염주를 걸고 그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라 잠시를 나와도 놓는 법이 없다는 밀다심경 책보를 들고 자기 양사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구별이 없으면서도 윤의 옷을 보고는 을의 봄이면 여태 소음것을 못 벗었구나, 가을이면 여태 소음것을 못 입었구나 하고 혀를 쯧쯧 차곤 했다. 한 번은 돈이 다 어딜가 썩누 하였다. 윤이 돈이 있으면 뭘 하시려우? 물었더니 너희 아버진 물 쓰듯 하던 걸 넌 지금이 한참인데 얼마나 답답하겠니? 하였고 윤이 이담 내 돈 잘 벌어 잘 쓰는 걸 보고 돌아가시오 하였더니 그래라 그땐 나한테 더도 말고 3원만 다오 하였다. 그 돈 3원이 왜 필요한가 하면 어느 드팀 전에 적삼감 한 가지 끊는 게 한 2원 된다고 했고 자기가 가면 할머니나처럼 반가워하는 몇 아는 집 아이들에게 군밤이라도 몇 톨씩 사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윤은 그 후부터는 뒷방마님을 생각하면 3원이 생각났고 어쩌다 3원 돈을 만지게 되면 문득 뒷방마님 생각이 나곤 하였다. 이제 5원 지폐를 몸에 지니고 앞에 가는 노인이 뒷방마님인 것을 알았을 때 전신이 화끈 달아올랐음은 오로지 이런 기회를 마음속에 오래 별러왔기 때문이었다. 3원. 그럼 얼른 이 5원짜리를 담배를 사고 바꾸자. 뒷방마님의 뒷모양이 저만치 막다른 데서 다시 옆 골목으로 꼬부라지려는 데서였다. 새로 나타나는 담배 가게에 뛰어들었다. 피종 한 갑만 주시오. 그건 바꿀 게 없는 거려. 윤은 잠깐 어쩔 줄 모르다가 뒷방마님의 뒷모양이 다른 골목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얼른 5원짜리를 도로 집어넣고 뒤를 따랐다. 이번에 나서는 골목은 제법 번화하였다. 반찬 가게와 과일전도 여기저기 있었다. 뒷방마님은 이 세상 모든 시설이 이미 자기에겐 한 가지도 상관이 없다는 듯이 돌아보기는커녕 곁눈 한번 팔지 않고 그냥 앞만 향해서 타박타박 걸을 뿐이었다. 마치 그의 인생의 종점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운명을 보는 듯이 번잡한 거리로의 그분의 그림자는 산엽 속에서처럼 호젓해 보였다. 윤은 얼른 과일전으로 들어갔다. 사과 좀 살 테니까 이 돈 좀 바꿀 거 있겠소? 아이고, 이거 어쩌나. 조금 전에 막 위 싸전에서 바꿔갔는데요. 윤은 얼른 다시 길로 나섰다. 얘라, 5원짜리째 그냥 드리자. 3원에 거의 갑절인데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 집에 와서 일생을 희생한 분이 아니냐? 이까짓 5원 한 장을 그냥 드리지 못하고 부슬르지 못해서 발발 떠는 내 꼴이 에이 참. 윤은 몇 걸음 뛰었다. 이제는 뒷방마님 어디 가세요? 하면 이내 알아듣고 돌아설 만한 거리에 왔을 때다. 바로 싸전 앞인데
배급살 사러 온 사람들이 늘어섰다. 그들의 그 물건을 산다기보다 목숨을 사는 것 같은 진실하고 긴장한 태도들은 배급살은 외상도 없다. 어디 가 한주민들 꿀 수나 있는 줄 아니?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을 집에서 듣던 몇 갑절 큰 소리로 질러주는 것 같았다. 유는 그만 뛰던 속력 그대로 뒷방마님에게 내쳐뛸 힘이 없어지고 말았다. 휘 둘러보았다. 유는 육꽃집, 즉 정육점으로 들어섰다. 얼른 고기 반근만 주시오. 하나같이 뚱뚱한 육꽃집 주인은 청룡도만한 칼을 들고 어기적 창구멍으로 오더니 얼마치라고요? 하고 다시 말을 시킨다. 반근이라지 않았소. 근데 5원짜리 하나 바꿀 거 있겠소? 돈 5원 없을라고? 하면서 돌아서더니 쇠 갈고리에 열을 지어 걸어놓은 갈비를 한참, 시목을 한참, 다리를 한참, 어디서 배에 와야 할지 몰라서 쳐다만 보더니 결국 도로 첫머리로 와서 시목에서 주먹만치 베어온다. 저울 추가 놓기가 바쁘게 떨어진다. 다시 어정어정 가더니 이번엔 다리에서 한 점 떼어온다. 그만 저울추가 반대로 지나쳐서 올라간다. 여보시오, 급해요. 유는 행기를 내다보았다. 꽤 멀어지긴 했어도 뒷방마님의 뒷모양은 그냥 길 위에 있다. 5원짜리는 벌써 dim인지 오래다. 육꽃집 주인은 바구니에서 각전을 해기 시작하였다. 그 1원짜리 지전 없소? 그 양반, 각전은 돈 아니요? 아니 급하니까요. 그나마 각전은 4원도 채 못 되는 모양이었다. 허리띠에 찬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더니 각전 바구니를 얹어놓은 커다란 궤목괴를 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유는 다시 행기를 내다보았다. 희끗 분명 뒷방마님의 뒷모양이 또 새골목으로 빠지는 순간이었다. 얼른요. 육꽃집 주인의 투박한 주먹이 지전과 각전 한데 뭉쳐 내미는 대로 받아들기가 바쁘게 유는 뛰었다. 그 희끗 사라지던 골목에 다다라 본즉 길은 다시 갈라져 두 갈래였다. 어느 쪽에도 뒷방마님의 뒷모양은 보이지 않는다. 유는 잠깐 망설이다가 좁은 골목부터 뛰어 들어갔다. 뒷방마님의 걸음으로 더 가지 못했을 때까지 가보았지만 없다. 도로 나와서 다른 골목을 또 그만치 뛰어보았다. 여기서도 만나지 못하였다. 그럼 이 근처 어느 집에 들어가신 건 아닐까? 그러나 물을 사람도 귀를 엿들을 때도 없는 것이었다. 유는 몇 가지 후회가 안타깝게 치밀었지만 그만 담배를 한 갑 사서 피우며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 뒤 고작 한 보름 지났을까 한 어느 날 저녁이다. 윤의 집에는 부고 한 장이 배달되었다. 바로 양로원에서 온 경주 김씨, 즉 뒷방마님의 부고였다.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뒷방마님 낭독해드렸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는지요? 주인공 윤의 입장에서 보면 뒷방마님에게 3원을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인데 그걸 놓치게 돼서 얼마나 후회가 되고 한이 되었을까요? 결국 그렇게 뒷방마님을 보내드리고 말았군요.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이 몇 편 더 저희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꽃나무는 심어놓고, 행복, 코스모스 이야기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저희 채널에서 검색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만 모아놓은 오디오북 재생 목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검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요. 좀 더 손쉽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